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홍준입니다. 네, 오늘 젊은 젊고 창업가분을 잘생기신 분을 또, 네, 모셨는데요. 미남을, 네. 먼저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내에서 이제 주택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체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길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주택 점검 서비스. 홈체크 이름하고 네. 딱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예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네, 뭐 조금 더 집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뭐 그런 서비스 예. 같긴 한데. 뭐 캡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맞습니다. 반번 보안 이건 아닐 네.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해외에서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곳에서는 집을 사기 전에 홈 인스펙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 그 집이 상태가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제 사는 서비스인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국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국내에서 집을 살 때를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집을 살 때 과연 어디까지 알아보고 이렇게 집을 구매하나 봤을 때에는 사실 저희가 거의 시세나 아니면 그냥 그 가격 정도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개소. 예, 이건 되게 맞습니다. 핫하죠. 뭐 예. 호객 노노도 있고 네. 아마 직방 인수해가지고 더 뭐 큰 서비스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이 또 한 10년 이상이 되고 하면 뭐 보일러 수명이 뭐 끝났다든지 아니면 뭐 보일러 배관에서 뭐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단열 성능이 뭐 많이 끝났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집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새 아파트 부분에서 이제 좀 먼저 시작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새 같습니다. 아파트.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할 때 이제 정확하게 집 상태가 좀 잘못돼 있거나 하면 이 집을 좀 가서 입주민들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건설사에 보수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입주민들은 아무래도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직접 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좀 대신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해드리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처음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런 서비스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네. 없었던 것도 의외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쪽 그 주택 점검 서비스 쪽으로 하시게 되었어요? 초기에는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는 네. 생각만 가득했었고요. 네. 이러한 서비스를 뭐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됐었어요.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활동하고 있었던 업체들에서 그렇게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네. 좀 입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건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 좀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거를 좀 변형시켜서 네,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이 사실 뭐 부티나게는 생기셨지만 뭐 부티나게 생겼어요? 아니 아파트를 뭐 네. 수채 사시거나 이럴 금수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30대 초반 정도의 네. 연령이시면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이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걸 알려면 뭐 아파트를 사보신 경험이나 뭐 신축으로 아니면 지어보신 이런 건 없으실 것 같은데, 건축 현장에서 그렇죠. 뭐 경험을 이런- 많이 갖고 네. 있다던가 네트워크 있다던가 네. 뭐 경력이 네.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공부를 뭐 그런 거 하셨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알고 보니 아파트 뭐 건물주시라거나 뭔가요? 네. 제가 건축 관련 지식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아, 네네. 네,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원이 좀 건축 쪽에 지식이 많았고, 좀 실제로 건축 지식이 많은 분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창 다가구 신축이나 아니면 원래 아파트 시행 쪽도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제가 점검을 나가면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점검 서비스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팀이 어느 정도 꾸준해진 상태에서 창업을 구체화하는 아이템을 네. 아까 팀 멤버들과 논의하면서, 그리고 뭐 아버님의 도움도 받아서 요런 영역 유니크하니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시면 저 또 추가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뭐 저희 집 부자는 아니지만 저희 집, 제가 이제 여기 논현동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단독주택, 예전에는 다 단독주택이었다가 이 강남이 다세대주택이라는 걸 이렇게 바뀌는 붐이 있어서 네. 실제 저희 집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공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원룸, 투룸 이런 분들이 들어와 사셨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부모님이 하신 일이지만
감리 혹은 감리인 이런 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작업을 뭐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했던 프로세스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확히 지금 이 시장에 뭐 어떤 그래도 아예 그런 게 없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뭐 인증을 받는다거나 감리를 받는다거나 뭐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그럼 홈체크는 빠진 어떤 부분에 어떤 부가가치를 주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감리랑 뭐가 다른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감리 부분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상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구조이기 그래야 때문에 무슨 뭐 준공이 난다고. 예, 그러면 맞습니다. 허가가 그래서 난다고. 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사실 조금 그런 좀 심오한 부분보다는 일반 입주민들이나 집주인분들이 좀 밀접하게 느끼는 기본 마감재 부분 이런 영역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대표님 IR 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냥 딱 떠오르는 저도 사실 지금은 저기 용인 수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가 이제 노후화 돼가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딱 든 생각은 하자 보수 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자 보수의 개념이겠구나. 그리고 말씀 특히 새 집을 들어가시는 분은 아까 그 IR 자료에서 보여준 것처럼 약간 생각보다 이 전문 기기로 봤더니 각도가 기울어져 있다거나 네. 뭐 창틀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럼 겨울에 막 바람이 새고 이런 게 네.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게 어쨌거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대형 건설사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감리나 준공, 허가 준공 같은 걸 낼 때 이미 그 점검이 끝나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 이거 꾀름직하니까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점검에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그 건설사한테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든지 그런 네. 게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있는 걸까요? 클레임 걸 수 있는 네. 절차가 그렇죠. 있다든지. 뭐. 일단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이 난 시점 이후로부터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하자 보증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2년이요? 네. 기간? 그래서 2년 차까지는 이제 기본 마감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3년 그러니까 뭐 항목은 엄청 많은데요. 네, 네, 근데 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년 차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마감재, 그리고 3년 차까지는 뭐 단열재, 그리고 뭐 5년 차는 어떤 거, 10년 차는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2년 차 항목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점검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홈체크에서 판단할 때 홈체크의 전문가가 판단할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예를 들면 대형 건설사다. 그러면 어떻게 클레임을 해서 뭐 보상을 받는다거나 하자 보수를 어떻게 네.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 일반 입주민들이 정말 간단하게 그냥 작성만 하셔가지고 네. 관리 사무실에 제출만 하면 네. 2년까지는 무상으로 보증기간이니까. 대부분 이제 보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무상으로 되나요? 예, 근데 이제 좀 아직도 말이 많은 요소는 건설사에 아무리 요청을 해봤자 보수가 안 된다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하청에 네, 하청. 아니 예. 뉴스 이런 데들 보면 그래고 막 이렇게 세입자 얼굴 가지면서 우리 들어왔는데요 바람이 맞습니다. 불어요 그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뉴스 저희가 이걸 시작한 이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한창 이제 요즘에 뉴스에서 이런 하자 관련 분쟁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뉴스가 많이 나온 이후로 일군 건설사에서는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수 요청만 하면 거의 한 80% 이상은 거의 보수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인식이 많이 예, 바뀌는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보수 요청이 안 된 경우에는 사실 거의 하자 소송으로 보통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 그 법무법인하고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입주민들이 거의 무조건 이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유리하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면 일단 거의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보증기간 내고 네. 아무래도 약자 편이니까. 예, 법은. 예. 그래서 인터넷에 뭐 간단하게 그냥 하자 소송 관련돼서 검색만 해보더라도 뭐 하자 소송은 지는 게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네. 네. 그럼 대표님 저 그거 관련 하나 더 여쭤보고 또 대표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런 아파트 같은 걸 기준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 사시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를 받게 되는 게 뭐 어떤 건 예를 들면 무슨 뭐 대리석이 깨졌을 때인 건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어떤 것들을 실제 받는지 케이스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뭐 도배가 뭐 잘못돼 있는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뭐 파손돼 있는 경우들 뭐 바닥 차시틀이라고 하나요? 네, 그럼 그러니까 창틀이나 이런 예, 제가 아래 갑자기 부분, 그 토닝도 그 네. 문틀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뭐 충진이 뭐 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타일이 뭐 들떠 있거나 아니면 뭐 좌변기가 뜯어지거나 뭐 경우의 수는 사실 정말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하자 종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하시고 있는 분야가 네. 사실 그 보통의 스타트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좀 전문 영역이고 그리고 뭐 지금 타겟하는 시장 자체가 신축 아파트 시장이라면 뭔가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처음에 진입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진입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 시장을 처음에 봤을 때 네. 일단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보통 한 3개 정도에서 한 4개 단지 정도가 이제 입주하기 전에 사전 점검이라는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 행사를 보통 일주일에 한 3-4개 단지 정도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단지당 보통 한 500세대에서 한 1000세대 정도 하는데 이 중에 저희가 뭐 한 30세대, 40세대만 봤더라도 매출이 뭐 900만 원에서 한 뭐 1200만 원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 정도도 큰 금액으로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막 그래서 그 단지별 타겟팅을 해서 뭐 어떻게 마케팅도 해보고 막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입주자 카페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 입주자 카페 협의회 분들에게 뭐 입주 협의회 분들이라기보다 그 입주 박람회라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새 아파트들은. 네. 그래서 그 행사에 좀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매출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거기서 그냥 입주하실 때 이런 서비스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네. 뭐 전담 뿌리고. 네. 그러면 어쨌거나 보면 처음부터 그래도 온라인 약간 바이럴, 온라인 마케팅 이런 영역을 주로 활용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규모를 만드는 좀 계기가 됐다. 네. 저도 또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까 한 20년 된 아파트 살고 있어서 네. 또 저 용인 수지 지역이 새 아파트가 늘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파트 그냥 와이프랑 구경하러 가면 아마 대표님 너무 잘 아실 텐데 1층 가면 꼭 여러 단지 뭐가 있냐면요. 구경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인테리어 이렇게 세팅해 놓은 그런 거 구경하고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무슨 영업 전략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뭐 활용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오프라인은 사실 전단지를 붙이러도 가봤고요. 네. 뭐 그 주변 부동산과 연계를 네. 해서 뭐 해보려고도 해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더라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오프라인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좀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 지금 저기 신축 아파트 시장만 거의 타겟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 좀 오래된 아파트도 뭐 사가지고 입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향후 계획으로? 지금 매출액의 한 거의 95% 이상은 네. 거의 신축 아파트이고 신축 위주고? 네, 뭐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뭐 인테리어를 하시는 경우에 좀 불신이 네. 생겨셔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이제 신축 건물 진행하시는 네. 분들, 네, 아니면 뭐 또 저희가 B2B 형태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는 뭐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현대 LNC라고 해서 네. 이제 샤시나 아니면 이렇게 자재를 생산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자재를 생산하면 그 밑에 있는 하청 업체들이 보통 시공을 진행을 하는데 이 업체들이 이제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나가서 체크를 하고 본사에 이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표님 그 이제 대략 이해가 됐어요. 대략 네.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주민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집에 대한 그 여러 그 불안 요소를 해결해주는 이 역할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홈체크라는 회사가 있고 이런 서비스가 있네 라고 만약 인지했으면 그 뒤에 뭐 절차가 어떻게 되죠? 뭐 전화를 하나요? 아니면 뭐 사이트나 앱 접속을 하나요? 그리고 네. 그 뒤에 뭐 비용은 어떻게 내고 어떻게 같이 해주시는 비용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프로세스를 한번 쫙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부분 입주자 카페나 이런 쪽에서 많이 네. 저희 서비스를 인지를 하게 되시고 네.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CS 담당 인원분들이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지금 예약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가격 같은 경우는 평당 1만 원 수준 정도, 평당 10,000원. 네, 그렇게 해서 보통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이게 지금 CS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왜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그렇게 되냐 이렇게 네.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부분 휴지라고 하면 그냥 너무 명확하게 휴지라는 제품은 다들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제품이기 네. 때문에 비교만 하면 바로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직은 저희 이런 서비스가 입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고 우리가 어떤 영역까지 점검을 해드린다 이런 부분을 설명이 좀 더 네, 많이 설명을 필요하다. 좀 많이 해드려야 이게 추후에 컴플레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지금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뭐 스타트업이나 경쟁사가 있나요? 옛날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어떻게 되죠? 이제 조그만하게 소상공인 형태로 네. 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군데 정도 가까이 이제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오. 지금 좀 크게 경쟁사라고 바라볼 만한 곳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네. 아니, 뭐 말해도 돼요. 왜냐면 아, 네. 예, 경쟁사는 안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해 GS 건설에서 이제 네. 자회사 형태로 아, 오, GS에서 예, 하임랩이라는 또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경쟁사는 거기 정도. 하임랩?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아까 제가 한번 또 살짝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그 홈체크에서 체크받을 수 있는 뭐 전체 항목 네.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아까 아파트도 다 다를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형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잠깐 뭐 평당 얼마 들었는지 그 원가 아, 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수도권은 비쌀 수도 있고 뭐 수도권이 아닌 경우는 뭐 저렴할 거고 그러면 체크할 것도 다 다르고 할 것 같은데 어떤 항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뭐 체크해주고 피드백하게 되나요? 대부분 그냥 좀 체크 항목이 달라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네. 집을 들어가면 그냥 그 집에 있는 마감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마감재? 네. 그리고 단열 상태, 단열 그리고 상태. 뭐 공기질 상태, 그리고 공기질. 라돈 상태. 그리고 이제 수직 수평이 네네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네. 수직 수평이 또 안 맞으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한 3년 뒤, 4년 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뭐 세상에 네. 이런 일이 그런 거면 맨날 그 연필 굴리거나 네, 맞아요. 아이가 구슬을 예. 갖고 놀았는데 왼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집이 다 왼쪽으로 가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설픈 발언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싱크홀에 나오는 네. 거,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네, 그런 네. 부분들. 갑자기 네. 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점검 서비스를 아, 제공을 네. 하고 있고 그 항목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항목 수가 대략적으로 한 480가지 정도라고 480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예. 그럼 몇 명이 나가서 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집 이제 30평 기준이다. 두세 명이 나가서 네. 보통 2시간 정도를 2시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까지 다 해서 2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시간. 네. 그 여기 질문도 올라왔는데 이게 하자가 발견됐어요. 네. 뭐 그러면 뭐 지금은 바로 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네, 아까 보증 기간 얘기했는데, 내에서는 한다는데 네. 뭐 중고 아파트 할 네. 경우에는 뭐 네. 직접 수리를 네. 연결한다든지 뭐 그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네, 추후에는 모델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잡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하임랩에서 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수까지. 예, 하임랩에서 좀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네. 그 업체의 이제 그런 상황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겠지만 네. 그 대략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집 상태를 체크를 하고 리모델링 할 때 정확하게 어디를 리모델링을 해야 네. 된다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이런 그러면 현재는 홈체크는 점검에만 주력하고 있지만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보수해주거나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는 네, 거는 맞습니다. 열려 있다. 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회사 2018년도에 설립을 하시고 네. 그래도 꾸준히 성장해 오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뭐 저희는 IR 네. PT를 들었기 때문에 네. 내용은 알지만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네. 좀 한번 수치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 매년 한 50%에서 한 100% 네.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프리랜서 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리랜서 분들과 조율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많은 계속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사실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저희 본사의 인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린 결론은
이제 현재 인원이 저희가 한 35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는 좀 많은 인원이 프리랜서들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계속 네. 그 점검이 그러니까 이 본사 인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커버가 가능하도록 자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말씀 네. 들으니까 프리랜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어쨌거나 이렇게 점검이나 이런 걸 나갈 때 뭐 전국을 다 본사에서 커버한다거나 그 인력을 다 확보하고 있을 수 없으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약을 맺고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하자를 찾아내는 거기도 하고 근데 감리와는 똑같진 않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역시나 무슨 뭐 정부의 기준이 있다거나 법령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획득해야 된다거나 뭐 필수 조건 혹은 자격 요건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자격 요건을 요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전문성을 갖춘 점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건물들도 다 정기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는 면허를 취득을 해야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그런 면허를 요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최근에 이제 그 취득을 하였고 지금 점검을 나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육안으로 점검하시는 분은 일단 건축기사 자격증을 무조건 보유하신 분이 이제 육안으로 점검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체 시스템으로 교육하신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아까 그 홈체크가 획득했다는 그 자격은 개인이 획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획득하는 게 있나 보네요. 기관으로 네, 예. 진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전문 전문기관. 안전 진단 전문 기관으로 홈체크는 그걸 하셨고 예. 그다음에 아까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건축 기사 네,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이, 분들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장비를 쓰신 분 같은 경우는 홈체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네. 있는 어떤 기준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서 하는 약간 네, 민간에서 맞습니다. 하는 그런 역할까지를 예. 하고 있다. 그게 그럼 이미 지금 회사의 업력이 한 뭐 4, 5년 이상 되셨기 네. 때문에 하면서 그걸 발전시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발전시켰다고. 그러면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흐름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 사업군의 핵심 경쟁력은 뭐라고 보시는지와 그거에 있어서 홈체크는 이런 뭐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혹은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뭐 좋아질 것 같다. 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사업에서는 가장 크게 그러니까 큰 플레이어로 이제 성장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자체 내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일정 규모 이상을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내부 시스템이 어떤 걸까요? 좀 예를 들면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 뭐 예를 들면 미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물론 간단한 사업은 없지만 미소, 네. 예, 미소나 이제 뭐 청소연구소 같은 경우는 네. 가정주부들을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 보내는 인원도 이제 예를 들면 3인 1조나 뭐 5인 2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가는 인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이 인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회사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이 일이 좀 주말에 한정적으로 대부분 일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맞춰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또 어쨌든 전문 서비스이기 때문에 브랜딩이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네. 통해서 뭐 균질한 네. 예, 서비스 제공.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게 언제까지 또 사람에 의존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은 데이터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자 점검한 데이터가 이제 4년, 5년에 걸쳐서 누적으로 이제 한 3만 건 정도를 점검을 완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저희가 추후에 점검하는 부분들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점검을 하게끔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아까 3만 4만이요? 3만 세대. 3만 세대면 그 그냥 이렇게 보면 될까요? 3만 개의 입주할 아파트를 점검하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약간 뭐 또 영업 비밀이시겠지만 조금 공개해 주시면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이제 좀 실명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A 아파트 브랜드사와 네. B, C, D 아파트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 사실 저는 그냥 저희 집이니까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LG 빌리지라고 LG 자이 전에 그거였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LG는 이 센스 있게 디테일은 되게 잘한다. 마감이 되게 좋다. 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 이 맘카페라든지 그 네. 아파트 구하시는 분 사이에. 그래서 그 3만 세대 이렇게 해보니까 뭐 한국 건설사의 특징도 좋고요. 네. 아니면 아까 A, B, C사로 나눠서 어디는 뭐가 좋고 어디는 뭐가 안 좋다든지. 네. 각각 특징이 있죠.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좀 그런 부분보다는 각 현장의 소장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이게 퀄리티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게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이 현장마다의 또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크리스마스에도 점검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밑에가 이제 돌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전에 돌이었는데 네, 네, 네. 이 돌을 뭐 예를 들면 6개월 이내에 다 처리를 하고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네. 공사가 들어갔는데 집안이 돌. 예예예. 근데 이 돌을 처리하는데 무슨 1년이 걸려서 이제 입주할 때까지 그걸 못 기간이 맞춘 거죠. 촉박하구나. 예. 아. 그래서 공사 품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네. 네. 네,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는 관심되는 거 더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는데 그럼 네. 대표님이 지금 여러 세대를 하셨으니까 이게 당연히 시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뭐 사실 평당 1만 원 내외 정도라고 하면 뭐 2, 300평짜리 집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사실 그 비용이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거의 들 것 같고요. 100만 원 이내 금액이라고 50만 하면 원 이내겠네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가족의 마음의 평화와 내가 되게 괜찮은 집을 얻었다. 이거 있어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홈체크 입장에서 인풋 대비해서 우리가 뭐 아까 화자보수 이런 거 해주는 거에 생각하면 100을 넣으면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 물론 아예 완벽한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 테니까 그런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로고 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부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제작해본 데이터인데요. 네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그 일반 입주민들이 하자를 얼마나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죠, 그죠, 알아봤어요. 그죠. 네. 근데 2015년 그 논문 자료를 하나를 확인해 보면 그쪽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반 입주민들이 평균 10건 정도의 하자를 찾아서 건설사에 이제 보수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75건 정도의 하자를 찾아서 지금 접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되게 싫어하겠다. 건설사 블랙리스트 홈체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예 건설사에서 아니,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은 뭐 10건 하면은 그래요. 야 가가지고 빨리 해주고 와. 네. 근데 75건이면은 예. 얘네 또야 막 그런. 네.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뭐 새 아파트를 안 사봐서 그렇긴 한데 예. 그럼 평균 10건이면 진짜로 다들 최소한 몇 건씩은 하자보수 요청이나 이런 컴플레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네. 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가보면 문제 있는 경우들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이 다 그 사전점검 당일날 체크한 사진들입니다. 아니 그럼 그 말씀은 저는 사실 아까 그 감리나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그걸 해야만 그 뭐랄까 뭐 준공 허가 이런 게 떨어지니까 감리를 각각 세대를 다 하진 않나 보네. 그러니까 샘플로 하나 보네. 감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러니까 정말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 세대 내부 하나하나에 대한 뭐 도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확 와닿네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건설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또 전문으로 체크하는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건설사를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걸 빨리빨리 체크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그 또 중고나라 대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사타파라타 되게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IT 기기 사타파라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정말 그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휴대폰 전자기기 사는 사람들 그걸 뽑기 운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전자기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완성도나 신뢰도의 평균 눈높이가 99%는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00개 사면 99개는 거의 만족이 합격된 게 나오고 진짜 100개나 200개 중에 1개 정도 뽑기 운이 안 좋은 분이 약간 이게 휘어진 게 나왔다거나 액정이 조금 이럴 것 같거든요. 오줌 액정 옛날에 네,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늘 새 아파트 가면 아까 구경하는 집에서 너무 예쁜 것만 봐서 그런지 저는 그냥 아까 한 세대 아까 500집 이렇게 입주한다 그랬는데 500집 중에 한 400
90집은 전혀 문제 없고 5집, 10집 자체가 약간 퀄리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리얼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아파트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마다도 많이 나고 동별로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작업자가 어떤 사람이 작업을 했냐거든요. 디테일의 문제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최종 그 현장 작업자에 의존하는 게 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면 뭐 일부 동에서는 뭐 타일이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막 다 들떠 있거나 뭐 자변기가 다 동시에 다 뜯어지거나 근데 또 특정 동을 가면 또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고 정말 저희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 뽑기 운이네. 그거. 예. 근데 뽑기 운. 예를 들면 그 하자 보수 건수로만 봐도 10건 대비 정말 평균 75건이라고 그러면 7배 이상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부담해서 하시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네. 강하게 어필하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나 뭐 그동안 성장한 것도 알겠는데 이게 진입 장벽이 뭘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IT 기술이나 네. 그게 적용되는 거 없는 걸까? 그리고 예. 아까 뭐 스케일업하는데 않는 시스템 느낌도 필요하다고 들고. 했지만 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추후에는 이제 좀 미국이나 이런 네. 곳에서는 워낙 그냥 일반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누구나 그냥 편하게 신청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네. 비용도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평당 10,000원 수준이라고 하면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만 원 수준인데 네. 미국은 뭐 물론 이제 또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가로 뭐 20만 원대부터 이거 저희와 비슷한 가격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결국에는 일반 입주민들이 정말 그냥 누구나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만큼 단가도 많이 내려가고 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지금 자체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검하는 이런 요소들 이런 게 좀 구축이 완전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이 시장에 들어오려는 업체들은 뭐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기반 점검이 뭐예요? 그게 어떻게 경쟁력으로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작업자 손으로 많이 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데이터 할 수 있는 게 손이 안 좋은 작업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네, 이분이 A동 짓는다고 A동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든 공정은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에서 네. 공사되는 모든 공정은 사실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저희는 그 모든 하자 데이터가 이미 저희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전부 다 체크는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점검하는 인원들이 빨리 체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을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빨리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인원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것도 추후에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전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네. 점점 짓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줄어들면, 네. 사양 시장에 홈체크는 네. 들어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근데 네. 또 언뜻 제가 지금 말씀 나눌 때 계산해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뭐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가 공급된다. 물론 이제 아까 신축에 뭐 꼬마 빌딩 그거 다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좀 예외로 치고요. 아직 점유율이 높지 않으니까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뭐 보통 대통령 한 번 바뀌실 때마다 200에서 250만 호 뭐 이렇게 네. 건설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뭐 몇십만 호 정도 아파트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평당 10,000원 혹은 뭐 한 번에 한 2,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 이렇게 곱해 보면 전체 시장이 작진 않죠. 연간 네. 뭐 1, 2천억 정도 시장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점점 가격은 아까 낮아지고 대중화돼야 된다 그러면 이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스케일업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네. 또 더더군다나 홈체크만 독립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이 경쟁사 이런 데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레드오션으로 금방 가게 되는 시장 아닌가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은 점검 서비스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고객님을 처음 만나서 점검 네. 서비스 제공한 한 뒤에 번 받고 끝. 예, 한 번 받고 끝인 그렇죠. 왜냐면 형태인데 보통 아파트는 한 번 가면 최소 몇 년씩 살고 이러니까 예. 또 만날 고객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추가로 되는 서비스들이 뭐 겨울철에, 그러니까 여름철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단열 상태 확인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뭐 겨울철에 저희가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겨울에도 확인을 해드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2년에 걸쳐서 이 하자 보수 요청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체크를 열심히 하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저희가 무제한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언제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이 입주민 한 분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 집으로 이사 갈 때까지 계속 그런 전문가 역할로서 옆에서 도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뭐 입주할 때 뭐 이거 잘 모르시는 요소들이 많은데, 보일러 같은 경우도 5년 간격으로는 한 번씩 청소를 해주시는 게 열 효율이 훨씬 좋게 나오고, 네, 뭐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도 뭐 2, 3년에 한 번씩은 꼭 한 번 해줘야, 네, 네. 예, 그래야 공기질 상태에 엄청 많은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요즘 새 아파트들은 다 청정기라고,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또 안 나네요. 그 위에 공조기가 다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면 다 기본으로 설치되는 옵션인데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로서 좀 홈체크를 만들어 가는 게 그래서 좀 목표입니다. 진짜 아파트를 관리하는 진정한 뭐랄까 관리 집사 네.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단 말씀이시네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희 잠깐 네, 쉬었다 잠깐 쉬었다가, 예,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